그래서 시작할 텐데요.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기도를 좀 한 분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계획기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영 선생님. 안녕히 계시고 사랑의 말씀하여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어떤 종교의 학기 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있으면 감사드리고, 오늘 또한 초대 게스트로 박동희 원장님과 김효인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당신에게 함께 해주심으로써 저희가 당시의 영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직 오지 못하신 분들의 발걸음도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주신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늘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제가 고개를 깊이 숙이고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야심차게 디스코드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그룹 데이트를 좀 계획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제가 권한을 다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접속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었고 디스코드에 들어갔더니 관리자만 15명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만의 어떤 비밀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고 또 인원이 생각보다 이게 그룹이 형제 자매 비율이 또 쉽지 않고 혹은 어떤 그룹은 너무 많아져서 이게 본인 의미를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께 참 어려운 일이었고 저에게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손보고 또 비슷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데이트는 잠시 중단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희가 인생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저희가 일정이 조금 연휴라든지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조금 미루어져서 오늘 먼저 이제 내려가라. 박동규 형제님과 김효린 자매님 높이는 두 분을 커가지고. 모셨습니다. 이 두 분은 교회 안에서 아주 충실하게 생활해 오셨어요. 자라오셨고, 복음 안에서 자라오셨고, 또 학업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를 잘 갖추셨고, 또 성전에서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어, 여러분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나이대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 또 데이트, 또 사람을 만나고 결혼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아주 훌륭한 조언들을 많이 주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모험적이고 신앙 안에서든 현세적으로든 아주 모험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분의 말씀을 잠깐 들으시고 또 이따가 여러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두 분이 준비하신 것들, 개인적인 그런 만나시고 결혼을 결정하시고 그런 결혼을 바꿔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고요. 그 시간이 마치고 나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잘 생각해 오셔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가감 없이 또 많이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을 조금 뭐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박수로서 좀 맞아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 시간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그 청주 스테이크 흥덕와드에서 함께 다니고 있는 박동규 형제랑 그리고 김효림 자매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가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직장 사정상 좀 이번 주 연수여가지고 집을 나와 있어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오늘 함께하는 모습 말고 저희도 따로 지금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함께 저희 독신그룹 계셨던 분도, 그 독신그룹에서 함께 추억을 함께 한 분도 계시고, 제가 있던 와드에 함께 봉사해준 분도 계시고,
저에게 열심히 제 문에다가 하트를 열심히 붙여주셨는데, 아직도 그 하트 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사 올 때 떼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스테이크에서 또 오신 또 반가운 분도 계시고, 또 이곳에서 또 함께 충실하게, 함께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먼저 좀, 저희 자매를 통해서 좀 어떻게 좀 저희가 만나게 됐고, 그런 저희의 대략적인 개요들을, 인생 개요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네. 그 다음에 혹시나 또 그 정혜사 형제님께서 저희에게 먼저 부탁을 하신 게, 첫 번째로 저희의 데이트 경험, 두 번째로는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결정하게 됐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상대의 매력을 어떻게 찾는지, 네 번째로는 자신의 매력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각각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효림 자매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효림 자매고요. 얼굴 이제 보니까 아는 분도 계시고, 네,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반갑습니다. 어, 먼저 간단하게 저희가 언제 만났고, 언제 결혼했고,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강남 이하드 독신그룹에서 지금은 독신 지부가 됐는데 거기서 한 3년 정도 저희가 동갑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거의 인사만 해본 상태로 한 3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동갑인데도 서로 이렇게 좀 접점이 없어서 잘 이렇게 별로 친하게 지내지 않다가 2019년도 8월 말에 처음으로 같이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때 조금 대화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19년도 9월에 첫 데이트를 하고 1년 2개월 뒤에 프로포즈를 통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21년 7월에 결혼하고 22년 6월에 첫째가 태어나고 어, 또 이제 다음 주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 되게 빠르게 매해마다 어떤 큰 이벤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첫 번째로 데이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저는, 음, 개인적으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갖기 위한 그런 시험 공부를 조금 오래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데이트 신청을 하시거나 하면 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었고, 사실 데이트 신청을 받은 경험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좀 마음이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 내가 빨리 좀 시험도 붙고 좀 이렇게 그런 게 끝난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 지금은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중이었는데, 어, 저의 그런 좀 닫혀있는 마음을 좀 열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언니의 결혼이었어요. 저희 언니가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조금 열린 상태였는데 2019년에 그 해에 독신그룹 내에서 결혼 소식이 몇 번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의외의 커플도 있었고, 이게 잘 알던 커플도 있었고, 그래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이렇게 듣고 누가 누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더라. 진지한 관계고 결혼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 결혼하시는 그 형제님 있잖아요. 형제님이 그 자매님에게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결혼을 결심할 만큼 좋은 사람이고 매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왜 그동안 독신그룹에 있는 분들을 주변에서 항상 매주 보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냥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내 선입견으로 뭐 그 상대를 판단하고, 나랑 잘 맞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단정 지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독신그룹에 이제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마음을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독신그룹 내에서도 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좀 마음을 열고 데이트를 하고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이 안에서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그때 그렇게 이제 오픈마인드로 생각이 바뀌고 나서 사실 가장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준 형제가 박동규 형제였어요. 네. 박동규 형제님이 되게 타이밍을 잘 맞추셔서 사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계셨다고, 노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저의 그런 이제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이제 저희 형제가 이제 알게 되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어 이제 형제와 얘기하면서 그 누군가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왜냐면 이미 저는 박동 형제를 3년 동안 독신그룹에서 봤기 때문에 독신그룹 내에서 비춰지는 박동구 형제의 이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사실 좀 이제 형제를 판단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나서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형제님은 이제 저희 형제를 잘 아시는 분들 좀 계시겠지만, 손들고 진짜 말을 많이 하고, 이게 되게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뭐랄까 바른 말도 하고 아니면 항상 손들고 얘기하고 좀 주작이 세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고집도 좀 세고 저랑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데이트를 처음에 이제 좀 주저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런 첫인상이나 제가 갖고 있던 그런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 첫 데이트 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선입견은 일부일 뿐이고 그 속에 그 이제 섬세함과 다정함과 그런 더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바꾸고 상대 좋은 점을 좀 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것이 데이트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심을 갖고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분은, 이래서 나랑 안 맞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 소문에 의해서 좀 아니래. 막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기회가 생긴다면, 만나보는 것도 정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형제를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데이트 가면서 되게 경험에 대해서 제가 되게 길게 말하고 있는데 좋은 데이트였던 데이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봤는데 어, 저희 형제와 조카와 함께 데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저 형제가 그때 저 형제가 조카가 있는데 조카를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같이 저녁 먹고 이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점은 이제 상당히 이제 자상하고 좋은 삼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단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관계를 조카와 쌓아왔고 이제 그런 조카를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아니면 뭐 조카 등등 이제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런 데이트도
저는 상당히 좋았고, 이제 상대방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형제님이, 저희 형제가 또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막상 또 썰을 푸니까 많이 되네요. 그래서 자매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내 옆자리 독신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자. 두 번째, 마음을 열자. 세 번째, 주변의 조카들을 잘 활용하자. 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저의 경험은 아까 이미 자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 저희는 서로 이미 3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였고, 단톡방에도 있었지만 3년 동안 서로 전화번호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든 저도 데이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고, 어,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마음에 들고 뭔가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은 자매님들한테 밥 먹자라고는 되게 제가 카톡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희 자매한테도 밥 먹자라고 한 두 번 정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두 번 다 까였었거든요. 그래서 아, 참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나 보구나. 별로 나를 만날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좀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취업을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근데 취업을 하고 나는 진짜로 좀 연애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 몇 달이 지나도 연애를 할 기색조차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때 제가 엄마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너만 준비됐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너가 나중에 함께 결혼할 그 배우자도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너가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너도 모르니까, 지금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결혼할 그 상대방을 위해서 그 상대방이 잘 준비할 수 있게 기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배우자도 한테 그런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었고,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또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의 형부 되는 형부 되는 형에게, 제가 문자를 보냈었어요. 카톡을. 혹시, 김효림 자매 어떻게 지내냐고. 그래서 이제 요즘 오픈돼 있는지 제가 먼저 물어봤고, 요즘 좀 요즘 좀 연애하고 싶어 하더라라고 이제 그 말을 해줘서 형이 그러면은 혹시 좀 다리 좀 놔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우리 집 한번 식사 초대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이제 저랑 자매랑 그리고 독신그룹의 몇 명 또 친한 친구들을 더 포함해가지고 한 대여섯 명에서 같이 밥을 먹고 밥을 먹었는데 또 눈치 없는 또 그 들러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또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말을 제대로 못 나눠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제일 떨어져서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당첨을 해서 제가 혼자 설거지를 했는데 자매가 같이 설거지 도와주겠다고 같이 와서 그때 설거지를 둘이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실 자매도 그 설거지를 할 때 계속 만나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그 설거지를 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괜찮은 자매고 내가 데이트하자고 하면은 예스라고 하겠구나라는 그때 확신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독신 모임을 하게 될 때 꼭 설거지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설거지 하시면 굉장히 특히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설거지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사실 소통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랑 카톡을 갈수록 더 많이 선호를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비언어적인 요소가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라든지 하면서 좀 불필요한 오해들을 좀 많이 샀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카톡도 좋지만, 만약에 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전화를 하고, 만약에 대면으로 만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더 대면으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조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 좀 그런 부분들, 얼마만큼 자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좀 한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좀 많이 연락을 해주고 좀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좀 서로의 연락 패턴이 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좀 같이 합의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자주 연락을 해주고 서로 좀 안부 많이 묻고 싶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실 근데 그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연락 패턴들을 확인을 못 하면은 얘는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은 텐데 나한테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도 잘 사나? 그렇게 또 서운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자주 연락을 하면은, 나는 좀 이렇게까지는 연락 안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락 패턴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데이트 경험은 여기고요. 그럼 좀 결혼 결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설거지할 때 대화를 나누면 주변에 아무도 오지 않고요. 둘이 꽤 길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길게 대화한 게 진짜 설거지할 때였는데, 그때 서로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특이하게도 뭐 본인에 대한 뭐 얘기를 막 본인이 뭐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 이게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껴서 저는 그때 굉장히 큰 호감을 느꼈고,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데이트 때부터, 어, 결혼을 저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혼 생각했었고, 그만큼 첫 번째 데이트부터 좀 호감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는 결혼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은 결혼을 약속은 했지만 사실 서로 이제 결정할 것이 너무 많고 서로 대화를 나눌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네라고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결혼 준비할 때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계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험 공부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 중에 형제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 공부를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그때 사귄 지 한 1년 넘은 그런 상태, 한 1년 2, 3개월 정도 된 상태였는데 어, 제가 이제 지방직과 국가직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지방직을 선택하면 경기도 쪽에 살아야 되고 대신에 경기 남부 지역에만 살기 때문에 형제랑 저랑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결혼하면.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주말 부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좀 확실성이 있었는데, 국가직을 선택하면 좀 더 좋은 기회일 것 같았지만, 이제 전국에 어디로 발령이 날지 몰라서, 혹시나 결혼을 하고 제가 국가직 발령이 났는데, 진짜 막 제가 부산이나 저 멀리 막 이렇게 가게 될까 봐 형제는 수도권에 있으니까 청주에 있었어요. 그때 청주에 있었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될까 봐 저는 국가직 선택을 하지 못하고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주 많이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선택해야 될지 정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거의 문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그런 불안함과
걱정을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형제가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 함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일단 저의 고민이 물론 같이 하는 고민이지만 이런 저의 큰 고민을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응답을 받아줬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고 그런 이제 확신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계시인데 이런 이제 계시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형제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곧 형제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고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아주 큰 그런 네,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저희도 결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바로 그 어디에 저희가 살지 그리고 자매의 직장을 어떻게 이제 결정하게 될지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그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본사가 서울에 있더라도 그런 프로젝트를 어디를 맡느냐에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주로 이제 일하게 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된 지역이 청주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청주에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이미 청주에 내려와서 청주에 사택에 있는 상태였고, 또 뭐 몇 년 뒤에 제가 다시 서울로 출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울산이나 여수 등 남부지방으로 제가 또 출근을 해야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사실 저도 이제 자매한테 말로는 확실했지만,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냥 아예, 내가 지금 당장은 청주에 있지만 또 언제 내가 다시 서울 갈 줄 모르는데, 뭐 한 수원쯤에 살면서 자매는 그쪽에서 출퇴근하고, 나도 뭐 왔다 갔다 뭐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을 때, 어, 좀 조용한 확신들이 있었고, 저는 그 찬송가 79장에 그 어둠이 쌓인 밤에 그 마지막 장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발 앞에만 비추어 주소서라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는 정말은 참 많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우리가 어떤 의로운 소망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구한다면, 사실 주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모든 미래들을 통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제가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런 소망들을 실현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자매와 이야기 나누었을 때, 자매도 똑같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그런 동의를 표해줬고, 자매가, 그런 여러 가지 지역들을 지망할 수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도, 도시를 특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권역을 특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충청도를, 만- 청주로 간다고 하면은 청주를 쓰는 게 아니라 충청도를 일지망으로 쓰는 거였어요. 맞죠, 자매님? 네. 그래서 충청도도 사실 넓잖아요. 대전으로 갈 수도 있고, 공주로 갈 수도 있고, 충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청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도 저의 사업이, 이제 여기에서 진행하게 되는 사업이, 원래는 한 3년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청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년 정도는 계속 저도 청주에 더 있게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한 5년 넘게 지금, 한 7년? 그 정도까지 시간 동안 청주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 정도 시간이면은 굉장히 우리가 가족을 꾸리고 함께 있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 그 뒤의 시간도 사실 별로 걱정은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자매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상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런,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오해도 생기게 되는데, 자매가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 끝까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도 또 자매님 혹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음. 그래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형제의 저는 좀, 어, 용기 있는 신앙을 봤을 때 일단, 결혼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 그 전에도 이제 그 전에의 어떤 연애를 생각해 봤을 때, 그때 물론 저도 더 어렸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상당히 미숙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 당시에 다들 그렇겠지만 상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고, 어,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지금 당장 좀 해결을 하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고, 형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되거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이제, 어떤 불편한 그런 감정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피하지 않고 이렇게 대화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성숙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서로 잘 맞을 때, 또 결혼을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매력 찾기라는 또 주제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거 간단하게 그냥 생각했어요, 저는. 저는 상대를 봤을 때, 저희 형제를 봤을 때, 데이트하고 그럴 때, 저와 다른 점이 되게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어, 비슷한 사람한테 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형제 봤을 때 다른 점에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성실하고, 또, 저는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데,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고, 저는 좀 즉흥적이고, 이제, P거든요. 근데 형제는, P랑 J랑 반반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극 J인 것 같은데, 계획을 아주 잘 세우고, 이제 좀 그것대로 리드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저와 반대되는 성격인데, 또 그런 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정말 다르거든요, 성격이. 다른데, 그게 희한하게 정말로 서로 보완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서로 보완이 되고, 만약 그런 것이 맞지 않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화로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데이트할 때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상대방의 매력으로 저는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어, 저도 그 연애를 하기 전에 저희 자매랑 연애하기 전에, 어, 제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이나 매력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 저랑 똑같은 도플갱어를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저에게는, 어, 여자 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지방 출신으로 자취를 했고, 그 다음에 되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난다면은, 저처럼 남자 형제가 있어서 남자의 마음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지방 출신인데, 이제 좀 자취도 해보면서, 좀 그런 자취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똑같이 좀 여러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자매의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보면은 사실 하나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
저랑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생각해서 갖다 댔던 그런 이상형에 대한 기준들이 어떻게 보면 저랑 똑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혼은 저랑 똑같은 쌍둥이를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 보완해주고 내가 부족한 것들을 자매가 보완해주고 자매가 부족한 것들을 제가 보완해줄 수 있는 서로 그런 가장 맞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저희가 함께 막 갈 때, 뭐 공통점 찾기 할 때, 뭐 서로 떡볶이 좋아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취향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뭐 어떤 영화 같은 취향이나 그런 것도 썩 잘 맞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향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맞지 않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랑 맞는 사람이라는 거는, 맞는 사람들, 나랑 맞는 사람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어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함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 또 자매의 매력은 또 소개하자면 저희 자매는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어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줬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본인이 어떤 원하는 어떤 그런 연애의 진도나 스텝이 있으면은 제가 할 때까지 사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매가 그런 것들을 먼저 저한테 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줘서 저는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런 가족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미래에 있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들이 너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오글거리네요. 네 번째로 자신의 매력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 네, 형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네, 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저는 어, 사실 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매들은 이미 예쁜데 자신들이 더 예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불만족하고 형제들은 사실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자신감에 충만한 경험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자매님들은 충분히 예쁘게 가꾸시니까 자매님들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본인이 잘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형제님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만약에 좀 옆에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자매님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본인들의 스타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잘생겨질 것 같냐. 좀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화장품에 대해서는 자매님들이 훨씬 더 전문가셔서 저는 저희 자매한테 눈썹 정리도 받았고 그 다음에 좀 토너 화장품에 대한 많은 그런 조언도 받았고, 옷 코딩을 좀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봤어요. 나 오늘 어떤 옷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보면은, 저희 자매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꾸면서 혼자 잘생겨졌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이제 최대한 당연히 꾸미시되, 자매님의 그런, 자매가 어떻게 나의 스타일을 더 상향시켜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은, 자매의 말을 따르면은 정말로 더 잘생겨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잘생겨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저도 그러면서 자매를 통해서 저도 어떻게 꾸미는지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형제로서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장 뭐 당연히 지금 뭐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도 있고 더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의 모습보다는 사실 현명한 자매님들이라면은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정말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는 거는 굉장히 좋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좋은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그런 비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카가 있다면은 조카를 납치해서 조카를 돌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방법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께 요리를 하는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것도 좋지만, 혹시 뭐 장소적인 여건들이 된다면은, 이렇게 요리를 하는 거면서 그런 어떤 요리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해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덧붙이실 거 있나요? 아니요. 제가 네, 준비한 네,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어, 질문 있으시면은 네. 같이 자유롭게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 뭐 너무 좋죠. 이런 기회가 쉽지 않으니까 좋은 정말 훌륭한 커플의 결혼 과정, 또 서로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많은 것들을 들으셨는데 이제 시간 별로 생각보다 여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빨리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마이크 여시고 두 분께 질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연애 때는, 그러니까 연애 때 혹은 만나기 전에는 이런 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는데, 또 결혼해보니 막상 결혼해보니, 아,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하는 점이나 반대로, 연애 때는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이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난 후에 생활하다 보니, 아, 이런 점들이 좀 중요하구나. 이렇게 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이중현 재님이 결혼할 때가 됐나 보네요.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 던지시네요. 음, 그 질문에 대한 사실 정확한 대답은 좀 생각이 지금 안 나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어, 가끔 상대에 대해서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상상하는 게 있어요. 저희 형제는 되게 검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사실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 형제가 너무 짠돌이면 어쩌지라는 걱정을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어, 너무 짠돌이어서 뭐 이렇게 내가 그 점이 나중에 너무 싫어지거나 이러면 어쩌지라는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결혼 준비하면서도 뭔가 그런 금전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형제는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대화를 나눠보면 좀 더 진지하게 얘기하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자 만약에 상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있다면, 아니면, 형제나 뭐, 저 자매, 이제 연애 중일 때 결혼하면 이럴 거야.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좀 망설여진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연애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형제가 그 결혼 모의고사인가? 그런 걸 교보문고에서 판대요. 그래서 그런 걸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OMR 카드에 진짜 마킹도 해가면서 같이 해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뭐 경제관념이나 뭐 재정관리에 관한 게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 좀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너무 생각이 다르면 결혼해서 진짜로 맞춰가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들이나 먼저 우려되는 점들을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어떤 걱정들은 어쩌면 대화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경제관념에 대한 그런 그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별히 사실 연애를 할 때 되면은 어떤 그런 돈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연애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 활동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비 활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 지레짐작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던 연애보다 좀 많이 지출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그 연애의 그런 지출보다 너무 돈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연애 때 비용에 썼던 그런 지출로 인해서 그런 본인들의 어떤 그런 경제관념, 상대방의 경제관념들을 지레짐작하기보다는, 정말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그런 경제관념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는 게, 어, 저는 그것들은 사전에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애 때 중요했는데 막상 지금 와서는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어, 좀 그 사소한 취향들인 것 같아요. 네. 사소한 취향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자매랑 저랑 어떤 그 뭐 음식이라든지 뭐 영화를 골라보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음, 있는데, 음. 연애 때 대부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결혼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저희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어, 연애 때는 외모를 많이 보잖아요. 상대의 외모를. 저는 저희 형제의 외모를 사랑합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외모보다는 성격이 훨씬 더 중요하고, 결혼해서 살면, 어, 네, 외모는 그렇게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그 상대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어, 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 가족을 대하는 태도,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상대를 볼 때 너무 외모에 치중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우선, 근데 두 분 뵈서 너무 반갑네요. 그, 박동규 형제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사실, 김효린 자매님께서 앞서 두 번이나 어쨌든 데이트 기회를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다시 밥 먹자고, 막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아, 네. 그냥 그 밥 먹자가 사실 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 일단은 그 최소 이제 밥 먹자라는 의미는 좀 관심의 표현의 의미일 수는 있는데 근데 그밥 먹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먹겠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거절당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정말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은 뭐 시간이 없어서 진짜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많은 상상과 해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근데 그거는 본인만의 상상과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거절을 당했던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의미 부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게, 근데 진짜로 싫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진짜로 싫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시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두 번째까지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세 번째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는 거는,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어, 세 번째 때부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좀 생각은 좀 듭니다, 저는. 네. 한 번은 정말로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정말로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면은 다시 뭐 역제안을 하거든요.
만약에 내가 관심이 있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은. 그래서 그래서 좀 많은 안테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일방적인 소통이 되면은 정말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방의 그런 상황과 입장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사실 그러한 상황들을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로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채널이 없었을 때 저희 자매한테 밥을 먹자라고 쉽게 말은 못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자매의 입장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혹시 제 그러시겠나? 생각에는 예, 예, 예. 단기간에 여러 번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면 어, 이제 정말로 상대에 대한 호감이 없어서 거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같고, 근데 형제는 몇 년에 걸쳐서 띄엄띄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상황도 많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두 번 저에게 데이트 신청했던 거는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저도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미 텀이 몇 번 많이 이렇게 흘렀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세 번째 데이트 신청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데이트 신청을 지금 했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몇 년 전, 몇 년 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몇 년 전에 데이트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다시 신청을 해도 네, 그분의 상황이 또 마음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용기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박동현 선생님, 우선 너무 감사하고, 그 박동현 선생님께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동생분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고, 전략을 나름 이렇게 구축하고 들어가셨는데, 김효림 자매님, 뭐, 몇 년, 어쨌든 텀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렇게 뭔가 작전을 짜가면서까지 김효림 자매님께 데이트 신청, 뭔가 만나서, 이제 같이 시간을 가져보려고 시도를 한 이유가 있었는지, 왜 그런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합니다. 그건 좀 이끌림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거는 끌림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사실 그런 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사실 많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너무 친해지고 너무 오래 안 사이다 보면은 좀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두루두루 사귀었는데, 저는 좀 김효림, 저희 자매하고는 어떤 친구로서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이성으로서 좀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볼 때부터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모습들이 끌렸지만, 그래서 사실 번호가 없었던 거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친구가 돼버리면은, 좀 그런 이성으로서 설렘 좀 없어질까 봐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지금 저희는 결혼 와서 이미 그런 것들을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김유림 자매한테만 밥을 먹자고 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냥 그때는 뭐 서로 뭐 알아가고 그리고 뭐 서로 뭐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성역의 일종으로서 아니면은 그냥 뭐 성역의 일종으로서 안 그러면 진짜로 어떤 그런 친교의 일종으로서 어 만나는 그런 목적도 있었지. 이거를 정말로 막 내가 데이트를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제가 밥을 먹자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밥을 먹자고 하는 단계에서는 이 자매 아니면 안 돼. 좀 그렇게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예. 네, 왜냐면 그 감사합니다. 자매도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네. 질문 하나 있습니다.
그 서로 다른 부분이 이렇게 보완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형제님이나 자매님 만나시면서 자신의 뭐 그래도 규칙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철칙이나 뭐 자신이 생활하는 그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얼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바꾸셨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특히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제이니까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아, 오, 어, 그, 저희 자매가 제가 주장이 세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좀 주장이 센다기보다는 저의 생각을 표현하고 어, 자매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항상 열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그러잖아요. 어떤 뭐 질문 있으니까 그러면은 질문이 있으면 뭐 답변할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 눈치 보면서 손을 안 들잖아요. 요즘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일런스를 너무 싫어해서 제가 그냥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엄청 제가 주장이 세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 사실 저나 저희 자매나 연애하기 전이나 연애하고 나서 지금 결혼하고 나서 어떤 습관이 바꿨다거나 무언가를 어떤 내 태도나 무언가를 포기했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 제가 겸손하다는 건 아니고요. 겸손하다는 건 아니고 항상 그 서로가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해야 되나?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부분이 선호를 좀 강요받는 사회에서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짜장면 나는 여기에서 짜장면 시켰고 자매는 짬뽕 시켰으니까 어 나는 무조건 짜장면을 계속 먹어야 될 것 같고 사실 자매는 짬뽕 계속 먹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나는 뭐 짜장면을 사실은 먹고 싶은데 근데 뭐 짬뽕도 먹고 싶지만 짬뽕도 먹어도 상관없다? 좋은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의 주장을 적당히 내세우는 것?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또 양보만 하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는 걸 포기하면서. 좀, 어땠나요, 자매님? 어, 합의 저는 좀, 돌이켜 생각해보면, 뭐, 네, 정말로 뭐 크게 뭐 습관이나 뭐 상대에게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바꾸고 그랬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서로의 다른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둘 다 각자의 것을 버리고 뭔가 A와 B를 버리고 C를 택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데 그게 뭐 상대 것을 뭐 내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꼭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형제는 만들어 먹는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집에서 만들어 먹고 좀 이제 건강하게 먹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어, 피자, 햄버거, 치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상당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식습관을 뭐 이렇게 잘 합의를 보며 살아가느냐 하면 어, 생각보다는 그래도 저도 만들어 먹는 음식도 같이 해보니까 재밌고 맛있고 건강에 먹으니 좋다. 하지만 나는 가끔 그런 기름지고 짜고 그런 거 달고는 걸 먹고 싶으니 그냥 저 혼자 먹어요. 그냥 혼자 먹고 이제 형제도 덕분에 좀 치킨을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제 형제 취향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랄까 그냥 서로의 좀 다른 점이 있어도 뭐 이제 서로가 한테 강요하지 않고 어, 서로가 서로의 것을 조금 더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좀 비슷해지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내 거를 포기하고, 막,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제,
절충할 수 있는 취향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식습관 같은 것들은 뭐 절충할 수 있잖아요. 뭐 외식은 뭐 피자, 치킨, 햄버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한두 번씩은 먹어주고, 그리고 뭐 집에서 있는 뭐 음식도 많이 먹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서로가 바뀌는 거가 서로가 뭔가 상대방이 뭔가를 해주고 상대방이 바뀌는 거 자체를 기대를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줄까,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해줄까라고 생각을 할 때 더 행복해지고, 왜 상대방은 이걸 안 할까? 왜 그러면 뭔가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제 이거는 또 자매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청소를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청소가 이제 어느 순간 분담이 딱 돼버렸어요. 이제 자매가 주로 청소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문 문틈에 있는 먼지를 닦는 걸 이제 주로 자매가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의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것들도 자매가 다 해요. 그 다음에 저는 화장실 청소를 거의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걸로 닦는 걸 제가 하는데,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이걸 하자, 나눠서 하자, 막 그렇게 하고, 뭐, 화장실 청소는 뭐 더럽고 힘드니까 우리 번갈아서 하자,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 그냥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 그냥 기대를 안 한다고 해야 되나? 예. 왜 내가 자꾸 화장실 청소만 내가 계속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어, 내가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희생들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희생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는 것이 상대를 위한 그런 봉사고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제가 형제랑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결혼한 이후에도 형제랑 있으면은 마음이 편한 이유가 별로 저한테 이렇게 크게 뭔가 요구를 하거나 기대하는 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지 스스로 형제가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음식 같은 것도 형제가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음식을 하잖아요. 음식을 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뭐 같이 거들어서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음식도 하게 되고, 이제 집에서 먹는 음식도 좋아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희생한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상대에게 뭘 더 해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기를 낳으면 화장실 청소도 제가 좀 함께 해야겠네요. 그러려도록 말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혀 지금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연애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두 분도 연애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랑은 정말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다 뭔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형제랑은 정말 뭐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거 말고,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뭔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도 정말 괜찮겠다 하고 생각을 했던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몇 가지가 생각나는데, 저희 형제는, 어, 연애할 때, 지금은 아마 그렇지 않은 걸로 아는데, 연애할 때, 어, 형제 부모님은 여수에 사시거든요. 그리고 형제는 서울에 있었고, 연애하던 중간에 청주 이사를 갔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드리는 형제였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엄청나게 좋아 보였어요. 이제
주변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너무 효자 아니냐, 너무 마마보이 혹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 저는 형제와 어머니의 관계를 상당히 좀 뭐랄까, 정말 좀 이상적인 그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이 뭐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형제가 뭔가 자기가 있었던 일을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좀 사랑하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하고 때로는 조언을 얻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자주자주 통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상당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었고, 저희 아빠가 저, 제가 이제 대학을 이제 집을 떠나서 있었는데, 저희 아빠가 저한테 전화를 매일매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좀 귀찮았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그때 크고 나서는, 이 얼마나 좀 큰 사랑이었는가를 알게 됐었어요. 근데 형제가 어머니랑 그런 관계라는 것을 봤을 때, 아, 정말 사랑이 많은 가족이고, 서로 되게 지지하고, 서로가 궁금하고, 서로 건전하고 이런 건설적인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는 걸 봤을 때, 나중에 저희 형제도, 저랑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저의 자녀와도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좀 특별하고 특이하면서도, 어, 이게 큰 호감으로 저에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은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장인어른이 굉장히 그런 사랑의 표현이 진짜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표현이랑 그다음에 좀 그런 교회 안에서의 그런 저희 장인 어른의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과한 표현이랑 그런 거를 해서 저한테 좀 걱정을 표현하는 분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 거기 만약에 결혼하면은 날마다 장인어른이랑 통화하게 된다고 날마다 처같이 가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사실 저도 그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게 서로 다행스럽게 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엄마랑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되게 친근한 아빠를 되게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인어른이 먼저 저한테 막 항상 많이 표현해 주시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었고 이제 뭐 장인어른이 좋아서 저희 자매랑 결혼한 게 아니고 당연히 저희 자매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또 저희 자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그 갈등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차지한 것 같아요. 저희 자매한테 되게 고마웠던 게 어, 저는 사실 돌려 말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좀 돌려 말하거나 근데 좀 그런 그 근데 아무래도 좀 그 자매님들 중에서는 간접 화법을 좀 사용하시거나 좀 돌려서 말하는 분들이 좀 꽤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 자매는 원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줘서 그게 너무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항상 깔끔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나 트러블이 있더라도 그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그게 너무 불편한데,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터놓고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이야기를, 그런 감정을 배제한 채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항상 뭐 뒤끝이 뭐 안 좋았던 적도 없었고, 어, 그래서 훨씬 더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어떤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미 연애할 때부터 저는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화할 때부터 정말 모든 걸 함께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것들도 함께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좀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확신들이 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확신들을 저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과정들이 어떤 특별한 한 계기가 있었더라기보다는 만날 때마다 항상 그런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어, 저희 형제에 되게 특이한 장점이 많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요. 아마 9월에 데이트를 시작해서 한 10월쯤 가을이어서 막 낙엽 떨어지고 그럴 때였는데, 이제, 독신지부 옆에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벤치 쪽에 이제 낙엽이랑 이런 게 예뻐가지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노트북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뭔가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본인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본인의 이제 계획과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뭐 몇 살에는 뭐 이제 어떤 일들을 하고 뭐 그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서 어떤 걸 하고 또 자신이 뭐 갈 수 있는 어떤 이직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자기가 조사한 그냥 그런 엑셀 파일을 하나를 보여줬었는데 저는 그렇게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본인의 어떤 커리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한 면이 있고 어, 어떤 이런 좀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좀 엑셀이 정말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꿈도 많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모습? 그런 것에 또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열정, 그런 게 되게 보기 좋았어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매님들은 잠잠하시는군요. 자매님들의 질문도 듣고 싶어요. 혹시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엑셀 파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파일을 봤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더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탭이. 근데 거기엔 데이트에 관한 것도 있었는데, 매주 만나서 뭐를 할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같이 하고 싶은 거, 어, 한번 만날 때마다 저에게 뭔가 진짜 사소한 거라도 줄만한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실천을 했었어요, 형제가. 그래서 정말 특이하지만, 네, 또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디 뭐 출장을 가면은, 뭐 알밤이었나요? 알밤 같은 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거를 다음 데이트 때 선물로 줘요. 그런 식으로 진짜 사소하게 네 그런 것들이 저는 근데 그 알밤을 집에 뒀는데 저는 한 입도 못 먹고 저희 엄마가 다 삶아서 먹었었는데 네 그런 되게 좀 한 번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뭔가 진짜 작은 거라도 어 주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또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엑셀에도 다 적혀 있었어요. 네, 저만 준 건 아니고요. 저희 자매도 많이 줬습니다. 다들 엑셀 파일 보고 계신 건가요? 엑셀 파일 이따 끝나고 보세요. 지금 보시지 말고. 막상 공유하니까 엄청 부끄럽네요, 지금.
그냥 말만 던져봤는데 냉큼 주셔가지고 네. 감사하죠. 음.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오늘은 저 질문 없으면 끝납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뭐, 썸을 탄다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목표로 해야 되나요? 목표라고 하면 좀 거창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싶은 게 제 목표고, 연애를 하면은, 뭐, 데이트하고, 조금 이 사람이랑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목표고, 그러다가 좀 진지해지면 이 사람이랑 하고 싶은 게 소망이고 목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성전에서 인봉받고, 조금 안정되고 나면 나중에 애도 생길 거고, 그러면 어떤 목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음, 음, 장기적인 큰 목표나 어떤 꿈들은 이제 살아가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추가가 되고 좀 먼 미래라도 이렇게 그려보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저희 형제를 만나면서 저의 생각이 좀 바뀐 것이 어, 그냥 앞에 다가오는 것들이 두려운 것일지라도 함께 있으면 그냥 재밌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뭐 주거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저희 형제는 진짜 뭐 청주든 울산이든 여수든 어디든 나중에 발령 날 수 있는 그런 직장이고, 어, 사실 저희가 내년 초에 함께 형제 해외 파견으로 2년 동안 독일을 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목표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원래 저라면 아까 형제가 말했잖아요. 형제가 원래 생각했던 이상형은 진짜 경험도 많고 막 다양한 걸 해보고 근데 형제는 이제 외국 여행도 너무 좋아해서 외국 방방곳곳을 다녔어요. 근데 저는 형제랑 결혼해서 처음으로 일본을 가봤어요. 네. 그래서 형제가 저한테 항상 그, 이제, 큐리미는 아마, 제가 원래 여건이 없었었거든요. 결혼할 때까지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건 없는 92년생, 혼자일 거라고, 이렇게 막 장난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전혀 이제 관심도 사실 없었고, 어떤 목표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뭐 설레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제랑 이제 같이 살고 결혼 생활을 꾸려 나가면서 뭐 미래 목표도 있지만 현재 앞으로 이런 다가오는 일들에 대해서 좀 함께 있으면 같이 헤쳐나갈 수 있고 그 과정이 힘들다고만 여기지 말고 좀 재미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을 설정할 때도, 어, 참 이렇게 다양하고 뭔가 재미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함께 사실,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이제 생각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사실 끊임없이 생겨요. 그래서 같이 있으면. 참고로 저희 자매가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아닙니다. 저희 자매는 알바의 신입니다. 알바를 열 몇 종류를 섭렵을 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그래서 함께 도전해서 너무 재밌었고 확실히 좀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그런 20대를 헤쳐온 그런 것들이 다 미션이잖아요.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 군대도 가야 되고 선교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해야 되고 출산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어 올라가야 되는 어떤 뭐 미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은 출산까지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하지? 이제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근데 그 이후에 저는 삶이 근데 더 길잖아요. 근데 그렇게 더 많은 그런 삶의 시간들이 출산까지 하고 나서도 더 몇십 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더 주어지는 이유는, 어, 이제 우리가 당연히 그런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의무들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인생에 대한 그런 경험과 재미들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무로 약간 주어진 것들을 해왔던 거라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설계를 해서 그런 목표들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뭐 전셋집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집을 넓혀가는 그런 재미도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은 뭐 좀 더 뭐 살림일 뭐 이렇게도 꾸몄다가 저렇게도 꾸몄다가 또 그런 목표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아 내가 다음에는 꼭 저 큰 방을 어떻게 좀 만들어 가지고 나만의 서재를 만들어야겠다. 안 그러면 뭐 애들 놀이방으로 꾸며봐야겠다. 그런 소소한 재미가 생기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것들은 꼭 굳이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라기보다는 어 본인이 어떤 세우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러한 목표 같은 것들은 나중에 제 엑셀 파일들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한 그,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네, 하십시오. 네. 그냥, 그냥 먼저 궁금해진 게, 저희들 질문 말고 두 분이 느끼시기에, 이런 거는 독신들한테 해주고 싶다. 필요한 그런 조언인 것 같다라는 게 짧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만약에, 어, 본인이 조금 이제 나이가 좀 어리다? 아직 젊다라고 느끼신다면 저는 연애를 많이 해보고, 본인에게 잘 맞는 성격이 어떤 성격인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참고로 저는 저희 자매가 진짜로 첫 연애를 했던, 네, 저는 29살 때까지 모쏠이었습니다. 썸은 탔지만, 네, 어, 정말로 약간 3번 이상 만나가지고 막 정식으로 사귀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막 연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를 하겠다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돼. 좀 말이 이상한가? 그 연애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나의 학업 목표, 뭐 선교사 목표 좀 그런 것처럼 여기게 되면은 좀 좌절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선교사업이라든지 학업이라는 그런 거는 나의 선택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연애부터는 나의 선택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의 선택 의지까지 함께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목표가 한다고 해서 그거를 시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그거 자체가 오직 유일한 현재의 가장 최우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선택 의지로 내가 할 수 있는 목표들은 계속 해 나가되 그러한 소망들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선택 의지까지도 함께 발현돼서 그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애라는 소망들은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어 얼마 전에 정혜상 형제님께서 저희 그 교회 말씀에서 함께 좀 언급을 해주신 건데 지난주 말씀에서 어 우리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그런 모든 그런 소망들을 이룰 수 없다는 거는 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런 교회에 있어서 그런 부름들과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 그런 주님의 그런 부름들을 충실하고 성약을 지키면은
우리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당연히 그런 보상들과 축복들을 또 받지만 또 우리가 일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학업과 그런 일을 열심히 했을 때만이 그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또 연애와 또 의롭고 행복한 가족들을 만드는 것도, 어, 내가 그런 그런 행복한 그런 연애와 그런 가족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함께 할 그런 동반자의 그런 선택의지까지도 함께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끊이오는 그런 소망과 본인 선에서 할 수 있는 본인의 노력들을 다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요. 그런 의로운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 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또 질문 있으세요? 집에 가고 싶죠. 이제 들을 만큼 보셨습니까? 뽑을 만큼 다 뽑았습니까? 이거 저기 이분들 다시 모시기 어려워요. 이제 2년 뒤에나 모실 수 있어요. 자매님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 분 받을까요? 없으면 뭐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없습니까? 형제님들이 알아서 질문 다 해줍니까? 자, 마지막 10초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이제 다시 한 번 해도 되나요? 그럼 마지막 네.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주무셔야되는지 죄송합니다. 그, 되게 결혼하고 나서 친구들이랑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어떤 기준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뭐 학생 때 결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뭐 집이 있어야 된다. 좀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논리적인 관점으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선교부 회장님이랑 마지막으로 접견했을 때 제 미래 계획을 그냥 읊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때 다 이야기했는데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아, 장로님 한 가지 빼먹었다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빠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혹시 겸손인가요? 이랬는데 그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장로님은 그것을 이야기 안 하셨다고. 장로님이 정말 확실하게 그런 확신이 드는 자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미루지 말고 결혼하라고 정말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선교부 회장님이 한국인이심에도 그냥 대학교 2학년 때 결혼을 하셔서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도 되게 가난하게 시작하셨고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들어야 될지 알바를 가야 될지 고민하셔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듣다가 이제 1시간 지나서 강의 끝나면 알바하러 가고 알바 끝나고 다시 와서 강의 듣고 이렇게 좀 치열하게 사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확신을 드는 자매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놓는 게 정말 현실적인 건지 아니면 그것은 신앙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 모든 상황이 그냥 다 개인적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정혜사 형제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어, 저의 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요즘 저출산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는데, 어, 이제, 뭐, 교회적인 관점은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니까, 그냥 저희 세상의 형아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32이고,
제 주변에서 보면은 저희 세상적인 제 사회 친구들 중에서는 32인데도 사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를 낳은 사람 거의 없고, 한 36? 대부분 한 37에서 한 40 정도 낳아요. 근데 이제 그 형제들이 항상 갖고 있는 고민인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더 준비돼야 되고, 더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더 준비돼야 될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그 38살, 39살 때 어, 이제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또 가정에도 또 다양한 또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갖고 싶은데도 사실 못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계속 일부러 그런 밀어서 집을 마련을 하려고 하거나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그런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결혼을 기약을 했다가 헤어지시는 분들도 봤고, 어, 나중에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모든 것들이 내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40살이 돼서 아이를 낳았을 때, 체력이 딸려가지고 애를 못 봐줘서, 내가, 내가 생각하면은 그냥 빨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막 애를 좀 낳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사회의 그런 친구와 선배들이 많이 말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형제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확한 때는 없고 정해진 때라는 없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 같은 것들은 각각의 인생과 시간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교사 끝나자마자 학생일 때 뭐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어, 아까 근데 지금 생각하는 거는 형제님의 생각이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어떤 그런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동반자 자매님을 만났을 때 그 동반자와 그런 생각들을 나누시고 그 동반자가 될 그 자매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러한 합의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우리가 뭐 그래도 취업을 할 때까지는 미루자라고 생각을 결혼을 내시는 것도 되고 뭐 지금 바로 우리 바로 결혼하자라고 결론을 내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두 분의 서로의 그런 계시들에 따라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확답이나 정답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제가 말씀이 들어서 죄송한데 혹시 또 저희 자매님이나 정인상제님 말씀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되게 현실적인 질문이라서 음,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형제님에게 제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고민이나, 뭐, 어린 나이에, 아니면 학업을 마치기 전에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특히나 그 만남의 시간이 아주 짧다면, 감정에 휩쓸려서 결혼이라는 걸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저는 조금 말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 저는 어릴수록 아니면 좀 일찍 결혼을 할수록 상대의 성품이나 신앙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뭐 어른들의 이야기를 뭐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간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걔 어린데 결혼을 하냐 아니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주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자매를 만나고 있고 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변인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왜냐하면 어릴수록 그런 것들을, 감정에 휩쓸려서 이제 잘 보지 못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좋은 결정을 아니면 뭐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좀 미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인의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정혜상 형제님의 네, 말씀도 저는 궁금하네요. 오늘 안 끼려고 하는데 그 질문이 정확하게 빨리 결혼해도 되느냐예요? 아니면 결혼을 언제 타이밍을 가져놔야 되는? 제가 질문을 들었는데 이해를 잘 못했어요. 질문. 사실 저도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어, 근데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다 만족하고 결혼을 하는 게 현실적이냐? 그런 부분에서 정말 확신이 든다면, 망설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냐? 그 정답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답은 없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논의하셔서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찍 결혼한다고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무조건 늦게 결혼해라. 좋다. 또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개인적으로 혹은 커플로서 주님과 기도해서 정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누군가는 학업을 먼저 하고 결혼해야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어, 돈을 먼저 벌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결혼을 먼저 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이나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데 더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형제들은 결혼을 먼저 학기 다닌 중에 결혼하면 일단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중압감에 성적이 무조건 올라갑니다. 장학금 무조건 받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시지만 제가 그냥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거의 끝날 때 됐으니까 저는 이제 그 영상 보시라고 제가 카톡방에 드렸어요. 옥수 회장님 이번 인스타그램에서 올리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 제가 드린 것 번역한 거 보셔도 되는데 옥수 회장님께서 우선순위를 어떤 걸 둔다고 그 하나만 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한 2년간은 결혼 생각 안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버는 거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셨다면 앞으로 2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버시면서 그래도 주변에 어떤 자매가 있지, 어떤 형제가 있지, 그런 것도 그냥 계속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친구로도 지낼 수 있고, 그러면서 얘 괜찮네? 그러면 그때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자매 만나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그때 다시 조정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박동경 교수님도 계속 꿈을 업데이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 내 우선순위가 학업이다, 돈이다, 결혼이다라고 해서 그 여러분들이 다른 요소들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타이밍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혹은 커플로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셔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박동규 형제님 그리고 김효린 자매님으로부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박수 한번 마음으로 쳐주시겠어요, 여러분? 행동으로라도. 네, 이런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어, 마치기 위해서 저희가 폐회 기도를 하고 마칠 텐데요. 혹시 폐회 기도 해주실 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오늘 잘 배워서 폐회 기도 하고 싶다. 네, 김재성 선생님인가요? 아니, 누가? 박동경 선생님, 아니, 박동경 선생님 말 아니지. 실수로 음소거 켰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박동경 씨, 김윤 자매님으로부터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윤 자매님께서 두 번째 자녀 출산을 예정하고 계신데 아버지께서 이 가족을 축복하여 주셨고 자매님께서 건강한 가운데 자녀를 잘 낳고 또 자녀 역시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얻고 또 생활에 적용시키고 또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간을 내주신 가족분, 이 박동규 형제 그리고 김효인 자매님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고 또 이 모임을 계획하여 주신 정혜상 형제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와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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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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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MVP 투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MVP는 박동규 형제님, 김효린 자매님입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